네, 오늘 1월 27일 서울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진행된 대한태권도협회 2015년도 정기대회원총회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오프닝 멘트를 같이 한 우리 한혜진 기자가 업무 관계로 오늘 그 자리를 갖지 못했고요. 오늘 저하고 양택진 기자하고 오늘 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양택진 기자 오늘 총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습니까? 크게 시끄러울 만한 내용은 그닥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그 대의원총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것들 먼저 살펴보면, 네. 그 지난년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정관 개정의 건, 그리고 감사 선출의 건, 그리고 해외 지부 가입 승인의 건,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 사항 이렇게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눈여겨본 것은 그 사업 예산입니다. 지난해 대한태권도협회 전체 사업 예산이 71억 원이 있는데 올해 32%가 증가한 94억 원입니다. 이 94억 원은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 55개 단체 중에서 거의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그 큰 예산입니다. 이 94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양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전체 94억 원 중에서 2015년도 지출 지금 집으로 잡아놓은 내용은, 네. 일단 운영비가 16억, 조직관리비가 3억 1천만 원, 홍보마케팅비 3,700만 원, 대회비가 19억, 강화훈련비 12억, 교육비 1억 1천, 보조비 3억 4천, 국제교류비 17억, 전문위원회비 4억 4천, 전산비 9천만 원, 도장지원사업비 9억 600만 원, 시범단비 1억 5천 9백만 원, 예비비가 3억 5천.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그 부분이 여기서 있습니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도장지원 사업비가 아무래도 되겠죠. 네, 그렇죠. 도장지원 사업비가 9억 6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했지만 도장 및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도장 및 전담 부서만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도장 및 심사 및 도장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 조직 개편을 함께 해요. 근데 네. 이제 조직 개편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일단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심사 및 도장 전담 부서를 지원하는데 일단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니까 총 전체로 봤을 때는 도장 지원 사업비지만, 네. 일단 가장 올해 대한태권도협회의 이 도장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담부서의 신설이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이 94억 원 중에 그 10%에 해당하는 한 약 9억 원 정도를 그 도장 심사 부분에 이제 쓰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 대구의 한국선 대의원이 좀 그 94억 중에 10%면은 이게 너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네. 도장 활성화 사업비 9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일선 도장에 직접적인 게 1억 2천이다. 이거 가지고는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업비 구조가 잘못 편성돼 있다. 근본적으로. 이제 10%를 편성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끌고 간다는 것은 이게 일선 도장에서 얼마나 서울하겠습니까? 적어도 30% 정도는 20%에서 3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일선 도장 관장 사범들의 기별이 간다. 정말해서 이거 대한태권도협회 이 정도 하는구나. 1억 2천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 정도는 굉장히 이제 적은 액수다라는 게 이제 대의원들. 왜냐면 대의원들은 그렇죠. 대부분 다 시도협회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기 때문에, 네. 수장 내지는 수장에 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액을 요구한 건데, 사실 이거는 예산뿐만 아니라 협회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조금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가 그러니까 국내 중앙 경기 단체이기는 하지만 국기원으로부터 심사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국내 심사를 어찌됐건 통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오는 그 전체 이 대퇴의 1년 수입 정도가 올해 18억 정도, 20억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물론 도장 활성화 지원비 1,500원을 포함해서, 물론 이게 그리고 올해부터 다 일반 회계로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잡히는 수입만큼 정도 일선에, 그러니까 경기력 강화도 중요하고 국제경기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그 기반이 되는 네. 도장 및 심사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이제 협회가 앞으로 예산과 함께 업무 또한 그쪽에다가 더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이 목소리인 거죠. 사실 네. 실질적으로 20%를 해라, 30%를 해라 이 얘기는
협회 우선 예산을 짜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전체 90억 정도인데 20%면 18억이거든요. 30%면 한 27억 정도 되고, 18억에서 27억 정도의 사이의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가 도장 그 활성화비 1,500원을 포함해서 심사수수료 전체 포함해서 걷어들이는 금액 정도하고 약간 뭐 몇 억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금액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 금액 자체는 도장 및 심사 쪽에다가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대구의 한국선 대위원 말 취지를 좀 곰곰이 이제 되씹어 보니까 지난해 그 대한태권도협회 71억 예산 중에 그 심사 수입이 27%를 차지합니다. 27%의 그 예산 수익금이 있는데 그 도장 지원 정책으로 사용한 지출 금액이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7%의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도장을 위해서 쓴 돈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그 도장 지원비와 관련된 이 그 금액 비중을 좀 늘려야 한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 선배님 얘기하신 대로 2014년도 수지결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사용한 금액 자체가 원래 예상에 잡혔던 지출 예산보다 적기는 했어요. 원래는 2014년도에 도장지원 사업비로 약 5억 7천 정도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쓴 돈은 2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했거든요. 이제 나머지 돈을 이제 올해 2월 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 올해 이제 도장지원 사업비로 2월 하는 거기도 한데 뭐냐면 그동안 그 도장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언론에서도 사실 제기가 됐었죠. 뭐냐면 도장지원 사업을 하는데 백화점식으로 늘어만 놓지 말고 그렇죠. 어떤 것이 일선 도장에 보다 도움이 되는지를 좀 따져보는 작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큰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효과를 내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었던 도장지원 일부 사업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되기로 했던 5억 7천 중에서 한 2억 8천 정도만 실제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쓰지 않고 올해 연도로 이제 2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올해 도장 뭐 심사 및 도장 전담부서 만들면서 그런 이제 예산들이 어떻게 쓰일지 실제로 도장을 위해서 잘 쓰일지 물론 사람도 잘 뽑아야겠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가장 일단 그 전체 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장님들께서 일선에 계신 그 지도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그 중에서 일선 도장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뭡니까? 그 승합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승합차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이제 그 법이 개정됐어요.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개정 13세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일선 태권도장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된다. 도색을 해야 되죠.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한 25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선 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한 차당 이렇게 드는데 너무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일선 도장을 위해서 뭔가 조금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그래서 그 노순명 그 인천 대의원이 얘기한 게 지금 현재 그 일선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체육관 차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0개 도장에서 영세한 체육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체육관들이 이런 현상에서 6월달까지라면 지금 1월달이 지나가서 5개월 안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대충 산정해서 한 5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단기간에 이것을 해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것을 좀 단속 기간을 좀 유예를 해서 좀 더 분할로 달달이 좀 모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유연함이 있지 않겠나. 국가 안전에 대해서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일선 관장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일선 도장 중에서는 잘 되는 도장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 운영이 좀 이걸 당장 뭐 6개월 내에 하기가 어려운 도장들도 있으니 네. 이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리도록 회장에게 정부와 협상해 줄 것을 정부와 그 좀 조율해 볼 것을 건의를 한 거죠. 네, 사실 그 대한태권도협회 회원도장이 지금 9,500개 정도 되고 뭐 미등록까지 합치면 뭐 12,000개가 된다지만 일단 회원도장을 놓고 봤을 때 전국에 있는 그 도장 평균 수련생이 지금 60명 정도 미만이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승합차 이거 개조하고 도색하는데 상당히 좀 비용적인 문제가 그렇죠. 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전국 시도 태권도 전무이사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된 그 울산의 김하영 전무를 오늘 만났잖아요. 예,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차를 도색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드릴을 해서 막 경광등 설치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값어치를 그만큼 못 받는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개인 사유재산 그리고 개인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침해다.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뭐 권익보호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억울한 점이 있다, 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탄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곧 이제 그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뭐 모종의 뭐 그 실력 행사를 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 아까 김태환 회장께서는 뭐라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예, 가능하면은 좀 이건 또 뭐 안전하고 관계되는데 우리가 뭐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좀 유연성 있게 좀 기간을 딱 6월 말이다 뭐 이렇게 딱 하기는 좀 부담이 상당히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뭐또 근데 두루뭉술 이게 넘어가는 거 어려운 아닙니까? 게 뭐냐면 김태환 회장이 그 전반기 국회 상임 이 중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했잖아요. 지금 아니라면서요. 예. 근데 이거 전반기니까. 전반기니까. 예.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졌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간간히 그 승합차에서 뭐 도복 끈이 끼어서 뭐 그 수련생이 좀 사망하거나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간간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마다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쓴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3년 전에도 제가 같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도 노란색으로 다 해야 되고 뭐 후사경을 뭐 어떤 뭐 곡률로 해가지고 해서 달아야 되고 보조발판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예. 이미 그때도 유예 기간을 뒀었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 31일자로 이게 나오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는 하지만 공표가 되면서 전도색 안 하고 신고 안 할 경우에 벌금 500만 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안전띠 안 하면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의 태권도 도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정부하고의 입장에 좀 약간 갭이 있는데 이걸 협회가 지금 어떻게 좀 잘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준다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좀 잘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좀 중요한 강건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니까 이제 예. 그 오는 8월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지키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8월부터는 25인승 된 그 승합차 도장 운영 잘 되는 데는 25인승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도 25인승으로 이제 수련생들은 이제 그 실어 나르는데 25인승 같은 경우는 승하차시 돕는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타야 된다. 의무적으로, 예. 8월부터. 네. 그런데 9인승에서 12인승은 2017년까지 좀 유예를 한다고 했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일선 도장에서 운영하는 이 9인승, 12인승까지 2017년부터 그 승하차시 동승자가 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15인승이 어린이 통학버스. 예.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이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일선 태권도장 가면 그 일선 관장님이 수련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르치고 또 차량 운행도 하는데 2017년부터 아이들 타고 내릴 때 동승자를 꼭 타라고 하면은 일선 태권도장에서 이거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좀 그것도 어려운 조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원로 태권도인분들 그렇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주 거리상으로 조금 도장이 먼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웬만한 대도시에서 도장에서 아이들 집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예요. 예? 그거를 꼭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경쟁의 산물이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경기도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장에서부터 집까지의 길이 좀 약간 외지거나 이런 길들, 이런 길에서는 통학 차량을 운행을 안 해주면 부모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의 산물인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걸어 다니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승합 차량 그 개조와 관련해서 이 관련 정비 업체가 너무 좀 부풀려 가지고 좀 사기성 그 좀 부풀려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조금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선 도장에 계신 분들은 혼자 하지 말고 이 공동 구매라고 나도 이거 전단지에서 봤어요. 전단지. 그래 한번 봐봐요. 이게 전단지 내용까지는 없는데 전단지에 이 내용을 넣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지가 좀 됐어요 벌써.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돈 벌려고 이참에 돈 벌려고 조금 호도하고 좀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선 도장 관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 뭐 소급까지 갈 거야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도장을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도장을 운영하고 승합차 어린이 통학 차량을 사가지고 운행을 할 때는 기준이 이만큼이었는데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이만큼이 점점 더 강화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로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고차로 팔 때는 제값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처음에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고 사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조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든가 무언가 안이 나와줘야죠.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해서는 뭐 만약에 이 전도색하고 경광도 달고 보조발판 달고 뭐 하고 뭐 할 때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거 카센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든가. 그러니까 마냥 그냥 하라고만 물론 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세월호 문제 때문에 더더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무언가 해법은 조금 일선 관장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죠. 이 어린이 그 승합 차량 개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일선 도장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떼어내서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다뤘으면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애들을 이제 태우고 학원생들을 태우고 다닐 때 정부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 차량비로 지원해 주진 않지만 운영비 속에서 그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태권도는 뭐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하기 때문에 6개월은 너무 짧다. 많은 돈을 지출하기는. 그래서 이걸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결정되고 의결되는 것, 그 도장 지원 정책, 도장 사업에 올해 한 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선 도장에 계신 우리 태권도 여러분들도 대한태권도협회 총회에서 무슨 현안, 무슨 사안이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좀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한태권도협회 전체 예산 94억 중에 10%에 해당하는 9억 원이 바로 도장에 계신 심사, 도장 지원 정책에 사용되니까 한번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아마 임시대의원총회 때 그때 다시 한번 도장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있잖아 양 기자 우리 긴급구조 태권도 그 페이스북 있잖아 나도 굉장히 가끔 박 PD가 올려서 보는데 지난해 했던 거 뭐 거의 그 좋아요 누른 횟수도 많고 뭐 다시 보기도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전에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긴급구조 태권도 저희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여기 보시면 좋아요가 이번 주만 1534개예요. 그러니까 1000개를 넘은 게 이번이 한 주 기간에 좋아요가 1000개를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뭐 어떤 주제를 다뤘죠? 우선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건대
이 15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이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학 내 태권도 학과의 문화를 좀 잘못되어 있는 문화를 좀 달아보겠다는 내용을 올해 이제 우리가 할 주제들을 다루면서 그 사전에 이제 그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지금 자기들 사이에서 대학 내 태권도 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밝혀서 좀 개선해 주기를 원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게 밝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관심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예고한 대로 3월 초에 태권도 학과를 방문해서 대학 내 건강한 학생 문화를 좀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태권도 관련 학과생들을 취업과 관련된, 사회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신경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